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AI 공부를 함께 하는 시간 같아요. 요새 그 AI는 함께 공부해야 되겠죠? 혼자 공부하기에는 참 벅찬 학문의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 돈가치 TV 유튜브에서 메타 교육, AI 메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강의가 40개가 넘었더라고요. 영상 올린 게 40개가 넘었어요. 네, 저번 시간에 방송을 진행했던 주제가 AI 신경망, 피드포워드 MLP의 숨은 힘,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이제 큰 그림을 딱 잡아버리니까 좋은 게 뭐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큰 그림 잡기가 쉽진 않았죠. 네, 그래서 약간 큰 그림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려운 영역이었어요. 그 방송 시간도 1시간 넘게 좀 진행했죠. 먼저 이제 숲을 보고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숲은 이전 방송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게요. 이게 저거죠. 이게 피드포워드 MLP. 여기는 이제 확장인자 피드포워드 MLP 세부 공정. 다르구나.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입력 값이 들어오겠죠. 그 입력 값에 의해서 트랜스포머 블럭에 의해서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출력증의 LM 헤드를 통해 가지고 언어화되는 거죠. 이제 언어화되는 데서도 토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 단위로 레이어가 있는데, 트랜스포머 레이어. 뭘 레이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왜냐면 이 레이어는 요런 관점에서 레이어고, 레이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뭐 블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근데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끈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우선 셀프 어테이션, 그리고 니지주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도 돼 있고, 피드포워드 MLP로 돼 있고, 니지주얼 애드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뿅 내려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율로 해가지고 확장적 해석.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그 GPT AI에게 물어보면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뽑아내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다 답변해줘요. 근데 이제 GPT AI도 답변을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확장적 해석의 영역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GPT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경망의 영역이죠. 물론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 자체가 뭐 GPT의 신경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그냥 프로세스가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요게 프로세스야. 입력값 있고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 가지고 출력값. 근데 여러분들 요게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어텐션 입력 토큰에 대한 관계망이 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언어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언어화되는 것은 여기는 관계만 맺어요. 서로 관계, 위상적 관계만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드디어 그 관계망이 형성된 부분이 언어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으로 해서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트랜스포머 블록만 이야기한다면 트랜스포머 블록이 신경망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신경망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요. 왜냐면 여기 트랜스포머 블록 아래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셀프 어텐션, 네, 또 니지주얼 애드 있고, 그러니까 이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여기를 트랜스포머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레이어가 두 개로 더 있죠.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상단은 셀프 언테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feed forward MLP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망을 맺고 관계망을 맺은 것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질문을 했어. 이제 질문에 한 줄짜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라고?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답변을 만들어주는 영역이 feed forward MLP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아까 전에 좀 강조해드렸는데 뭐 오늘 날씨 어때라고 질문했을 적에 답변이 이제 여기서 언어화돼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언어화되진 않아요. 예, 여기까지 트랜스포머 블럭에는 언어화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블럭을 넘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층의 LM 헤드에서 언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그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관계만 맺어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하신 거잖아.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제 토큰들 있잖아요. 토큰에 대한 관계만 이렇게 형성돼요. 이 어텐션 값만 형성되는 숫자 값만 형성되는 거예요. 언어화는 안 돼요. 언어화는 언제 된다? 예, 여기 출력층에 왔을 적에가 언어화 된다. 그때 여러 때 언어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다 뭐냐면 여기는 다 텐서DB 텐서DB의 텐서라는 것은 아시죠? 텐서라는 것은 이제 3000 이상의 보통은 이제 GPT라든지 다른 거는 이제 텐서가 몇만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1차원, 2차원, 3차원 아시죠? 뭐 행렬 아시죠? 행렬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만 차원 이게 아마 그냥 만차원 합시다. 만차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텐서DB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죠. 관계망이 이건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거고 여튼간에 텐서DB 이건 잘못 얘기했다. 그냥 텐서DB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이거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딥러닝 있잖아요.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에 뭐 역전파라고 하나요? 손실 함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정제된 부분이 그 토큰들이 정렬된 영역이 어디냐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그냥 텐서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이 레이어 두 개가 있잖아요. 셀프 어텐션 레이어하고 피드 포워드 MLP 레이어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 여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피드 포워드 MLP 레이어가 가장 핵심인 건데 이 피드 포워드 MLP의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확장적 해석 레이어가 있잖아요. 감흥 레이어, 해석 레이어. 뭐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인간의 그 몸의 신경망처럼 그러니까 몸의 신경망이라기보다는 그 뇌의 신경망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피질 기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보다 좀 더 상세하게 상세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트랜스포머의 이런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다 수학이잖아요. 근데 수학일 수밖에 없어요. 뭐 위상 수학이기도 하고 뭐 지오메트릭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수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비유클리드라고 이야기하고 하기도 하고 엄청난 수학이 적용돼 갖고서 이게 형성되는데 당연히 수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학일 수밖에 없냐면은 수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것 때문인 거죠. 이게 컴퓨터에 저장돼야 돼요. 컴퓨터에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컴퓨터에서 처리가 되려고 한다면 뭐 0과 1이 1값의 바이너리 값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너리 값 숫자 값으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수학의 공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신경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련의 공정, 함수, 펑션 여러분들 코딩할 때 펑션 아시죠? 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학 공식에 의해서
아시죠? 모든 것들은 다 수학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좀 기본적으로 아시고. 근데 그러면 왜 수학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아니 당연히 뭐 기계가 인식하려면 숫자 값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수학에 의해서 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또 우리가 일련의 공정 프로세스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드포워드 MLP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거죠. 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좀 더 새로운 거, 새로운 건 아니고요. 여기를 좀 더 확장을 해봤어요. 확장한 게 아니라 더 들어가 본 거예요. 피드포워드 MLP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좀 요 부분만 따로 뗀 거예요. 요를 딱 클릭했는데 어떻게 나왔다? 이 세부 공정이 이렇게 되었어. 여기에 써있죠. 피드포워드 MLP의 세부 공정 프로세스. 이렇게 하니까 좀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트랜스포머와 확장 인지 레이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피드포워드 MLP의 세부 공정 프로세스입니다. 이 피드포워드 MLP의 세부 공정 프로세스 보게 되면 네, 우선 4개 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 안정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징 확장과 선택, 세 번째로는 압축과 통합, 네 번째는 출력 정리와 품질 관리. 이렇게 좀 크게 4가지로 있고요. 그 4가지 단계에 진행하면서 입력 안정화는 당연히 뭐 입력 수집, 정규화. 정규화는 항상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프리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죠. 프리 레이어 로마즈. 이번 시간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게요. 약간 좀 크게 물론 이것조차도 세부적이긴 한데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그냥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4가지로 진행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입력 안정화는 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하신 것을 이제 정규화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특징의 확장과 선택이에요. 여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 차원 확장하고 그다음에 비선형 활성화 및 게이팅, 그리고 중간 규제 안정화, 그리고 여기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압축과 통합에는 차원 축소, 2차 선형 사상, 출력 드롭 아웃, 잔차 결합, 그다음에 이제 여기 4번째 단계로 갔을 때는 네, 후속 정규화 과정. 정규화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정규화를 해야지만 여기 뭐 선행 정규화하고 후행 정규화가 있는데, 이 정규화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 일로 갈 수 있었으니까. 여기도 정규화가 많이 있죠. 중간중간 정규화를 많이 해요. 노멀라이제이션. 뭔가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정규화를 해야지만 그 다음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넘어가고, 또 정규화를 해야지만 그 다음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넘어가고, 정규화를 해야지만 그 다음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이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정규하는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니까 그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이야기하고요. 이번 시간에 그 피드포워드 MLP 세부 공정 프로세스에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거 차원 확장하고, 그다음에 비선형 활성화 및 게이팅, 그리고 차원 축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역전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세부공정 피드포워드 MLP의 세부공정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 세부공정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뭐 많이들 좀 공부하신 영역이 딥러닝에서 역전파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공부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딥러닝에서는 역전파가 많이 중요하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딥러닝에 대해서 좀 역전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공부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LLM이요. 예, 이미 학습된 LLM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예, 다음 시간이나 이제 다다음 시간에 혹시 딥러닝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딥러닝은 이 프로세스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딥러닝 만약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포머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역전파 프로세스하고 정밀 성능 공정 검증 모니터링 이 프로세스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특히 뭐가 더 필요하냐 이 역전파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손실 보전 보완하는 거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내 딥러닝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포머 LLM이 다 프리 트렌디드 다 사전 학습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상태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차원 확장 그리고 차원 축소가 이게 가장 기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 확장에서도 또 비선형 활성화 및 게이팅 이 프로세스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하고 요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선형 활성화까지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원 확장하고 차원 축소가 무엇이냐 되게 쉽게 문서로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겠는데 차원 확장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날씨 어때 하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하면은 근데 꼭 오늘 날씨 어때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답변의 영역이기 때문에 답변에 관련된 그 차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 어때면 오늘 날씨 어떤 것에 대한 답변 내용 있잖아요. 그 답변에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한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그 기존에 학습되었던 거 레이턴트 스페이스 있잖아요. 프리 트레인드 레이턴트 스페이스 거기에서 그 경로명을 갖고 와요. 경로 값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가 보이죠. 토큰 레이턴 근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거.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미 인베디드 되어 있는 상태. 그 딥러닝을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크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버린 거. 오늘 날씨 어때 하면 오늘 날씨 어때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그물로 던져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그물로 던져가지고 거기에 이 토큰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답변을 해줄 거, 내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해줄 것에 대해서 먼저 공간을 설정을 해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어느 정보를 갖고 올 것인지 이거를 공간을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죠.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차원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차원 축소가 있어요. 차원 축소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온 것을 실제로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뭘로 관리할 수 있죠? 텐서로 관리를 할 수 있죠. 텐서 DB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챈 거, 요 잡아챈 것을 텐서 위상 값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물 던져가지고 관련된 텐서의 토큰들 저기 갖고 왔잖아요. 토큰들을 갖고 왔잖아.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왔잖아. 갖고 온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갖고 온 것을 어떻게 정렬해? 텐서 DB 포맷에 텐서라는 것은 3차원 이상. 근데 여기서는 이제 GPT AI는 이제 10,000차원이니까 10,000차원 DB에 이렇게 그 포맷에 넣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렇게 문서화 돼 버리니까. 이게 정교화 돼 버리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축값을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야. 오늘 날씨 어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관련된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고, 그 공간이 확보된 DB에 관련된 그 여기에 토큰들 있잖아요. 그 토큰들을 또 갖고 와가지고 위상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관계망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토큰들을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줘. 근데 설정을 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정한 것에 대한 포맷이 있어야 될 거야. 그 포맷이 당연히 뭐겠어요? 텐서 DB겠죠. 임시 텐서 DB로 이렇게 입력을 해놔. 그래 놓고서 그것을 이렇게 문서화가 아니라 이렇게 정규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원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고, 이 차원 축소는 실제적으로 아웃라인 잡아준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차원 확장은 내가 그림 그릴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그림 그려야지. 스케치를 하는 거 머릿속으로.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을 차원 축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 이 두 가지다. 똑같은 거야. 여기 그림도 있는데 내가 아까 그렇잖아. 오늘 날씨 어때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잖아.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상을 하는 곳. 그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잡아. 잡는 거 잡고 근데 그 공간을 잡은 거잖아.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에서 뭐 PPT로 정리를 해. 그것이 차원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원 축소는 관리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차원 축소고, 차원 확장은 답변을 할 공간을 잡아주는 게 차원 확장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거 피드포워드 세부 공정 프로세스의 특징, 확장과 선택. 그리고 확장 압축에서 여기 차원 확장과 차원 축소. 요 개념이 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그냥 살짝 말씀드린다면 역전파 있잖아요. 네, 역전파를 좀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이 데이터셋에 아예 이렇게 라벨링을 해야 돼요. 이건 데이터셋에 라벨링 한 것을 좀 표현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은 이제 딥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데이터셋에 있는 거하고 로스 값을 이제 찾아내는 거. 로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거고. 인퍼런스는 인피어런스 이건 추론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 없고 라벨링 값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비활성화에 대해서 비활 비선형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원 확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있잖아. 답변을 주기 위해서 공간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돌아가죠. 네, 요 레이턴스 스페이스 여기에 수많은 단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공간을 설정을 해요. 이게 지금 3,000원 정도로 표시됐죠. 이게 3,000원이 아니라 이게 11,000원이에요. GPT는 11,000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설정하는 게 이런 데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게 3,000원으로 보여서 그런데 이게 다천원이죠. 그래서 깊이 레이어층도 깊게 하고 잡고 공간을 잡습니다. 공간을 잡는 게 이게 확장. 근데 요거를 잡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이렇게 됐죠. 이거 텐서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써 있네. 디멘전 200 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따로 200차원에다가 인베디딩 시킵니다. 넣어놔요. 그게 확장.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잡아주는 거. 예,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그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과정이 차원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원 확장은 이해되셨죠? 예. 이거 되게 그 차원 확장의 이 프로세스는 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되게 좀 당연히 수학이니까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다음에 차원 축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텐서DB에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축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차원 확장은 네 이렇게 차원 확장 이런 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축을 설정해 주는 게 관점을 잡아주는 것이 공간을 잡아주는 것은 차원 확장인 거고 그 차원 확장에 대한 차원 축소는 이제 이렇게 공간을 잡아줬잖아요. 네, 여기서 이만큼의 공간을 잡아줬잖아. 그 잡아준 것을 표현을 내잖아. 표현을 하게 되면 텐서DB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프리 트렌디드 레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프리 트렌디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저기 딥러닝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인 거고요. 그 정보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만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일부만. 예, 요만큼만 갖고 와야지. 갖고 와가지고 또 다시 이런 이제 텐서에다가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 갖고서 뭐래요? 얘 갖고서 계속 트랜스포머 돌리면서 답변을 형성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레이턴스 스페이스 이 전체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 일부만 이렇게 갖고 와서 그것을 다시 차원 축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멘전으로 만드는 거 그게 차원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 뭐 차원 축소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아셨죠? 네, 여기까지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활성화. 비선형 활성화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이게 좀 중요한데 차원 확장하고 비선형 활성화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이 여기에 매우 강하게 작용돼요. 여기가 거의 뭐 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가 뉴런 신경망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트랜스포머 블록은 어차피 이 세부 공정은 여기에 있는 공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정은 또 이 피드 포워드 MLP잖아요. 피드 포워드 MLP는 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보시게 되면 피드 포워드 MLP의 또 세부 공정은 또 이거잖아. 거기에 또 세부 공정에 또 차원 확장과 차원 축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징과 확장의 선택에서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큰 그림으로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있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잡아채서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선형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비선형 활성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큰 그림을 만들어놨잖아. 이렇게 공간을 잡아놨잖아. 공간 잡아놓은 것에 대한 세분화하는 작업들. 공간을 잡아놓은 것에서 세분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공간을 잡았으면 공간 잡은 거에 대한 이런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야. 레이어.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차원이니까. 이게 뭐 만차원 이상이잖아. 그렇지. 만차원 이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을 잡아놓은 그 아래 부분. 레이어 이 부분. 그러면 이 공간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것을 캐치해 내는 거. 그것을 정렬하는 과정이 뭐냐면 비선형 활성화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쉽게 이해해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뭐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프로세스가 복잡한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뭐 나중에 알려고 하면 나중에 더 공부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그냥 이 프로세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차원 확장은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뭐, 뭐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역할도 있는 거고 의미도 있는 거고 하여튼간 그 관점의 축에 의해서 이 공간을 형성을 해요. 그 공간이 형성되면은 그 공간에는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 여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감성 레이어라고 한다면 그 비선형 함수 있잖아요. 비선형 활성화는 표면 감성층, 묘사 감성층, 맥락 감성층, 깊이 뭐 이모션 4 그리고 이모션 5 그다음에 이모션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큰 공간을 잡고 예, 큰 공간을 차원 확장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는 거, 내가 답변을 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공간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예, 가져오는 거. 예, 그것까지 정렬하는 거. 그것이 비선형 함수 활성화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예,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신경망인가요? 왜 트랜스포머가 왜 신경망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트랜스포머 블럭이 신경망이라면서요. 그리고 여기도 MLP도 그렇잖아. MLP가 어떻게 돼 있냐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MLP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여튼간 신경망에 관련된 거고 인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신경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는 신경망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트랜스포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신경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사람의 뇌는 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피질은 피질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질 기둥에는 뭐가 있죠? 여기에 피질 기둥이 있네. 그렇죠? 이런 피질 기둥들이 이렇게인데 피질 기둥에는 뭐가 있냐면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 레이어 안에는 각각 뭐가 있냐면 또 세포가 있어요. 세포. 뉴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질 기둥이 모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음이망이 되죠. 음이망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지가 되죠. 그러면 인지가 된 부분이 뭐 이미지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언어화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있는 확장 레이어 있잖아요. 이 확장 해석층 요것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피질 기둥이라고 했죠. 피질 뭐 감성 레이어 피질 기둥, 해석 피질 기둥, 조율 피질 기둥 이렇게 각각의 피질 기둥이가 피질 기둥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그것이 이제 음이망이 될 거고 연합 피질이 될 거고 연합 피질은 당연히 거기서 세포니까 전자 펄스의 인계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미지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미지 사고가 된 부분이 바로 언어로 되는 거 언어가 되는 거고요. 말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봅시다. 네, 보신 것처럼 여기
차원 확장은 뭐다? 차원 확장은 피질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원 확장은 피질 기둥. 뭐가 피질 기둥? 이거요. 예, 여기 써있잖아.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그냥 일부만 좀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한 엄청 100개 넘어요. 100개 넘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예, 왜냐면 이거 자체가 신경망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신경망이기 때문에 이 피질 기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서 이것만 좀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질 기둥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거죠? 피질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쵸? 피질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고, 피질 기둥에서 피질 레이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봅시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뭐가 있냐면 뇌는 여러분들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써 있네. 뇌. 머리 뇌 있죠. 이 뇌가 있죠. 뇌는 이제 피질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네, 피질로 구성된데 여러분들 여기 뇌 이게 귀도 있죠. 여기 귀. 소리 듣는 귀가 있고 그다음에 눈도 있죠. 귀도 있고 코도 있죠. 이 수많은 감각 콧구멍. 이 수많은 감각들이 이 피질로 들어오잖아요. 피질 신경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와서 하나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테러머스, 테러머스, 예, 테러머스라고 하는데 이게 시상이에요, 시상. 이게 영어로 테러머스, 예, 테러머스라고 합니다. 요 시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 그 귀 청각 신호, 눈 있잖아요. 눈의 그 시각 신호, 코의 후각 신호, 그런 정보들이 이게 다 모이잖아. 그게 어디로 모이냐면 여기 시상으로 모여요. 뇌에 뭐 중간이 위치는 중간에 있는 건 아닌데 여하튼 뇌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시상이야. 이 모인 정보를 어디로 넘겨주냐면 각각의 머릿속에 있는 피질 있잖아요. 피질로 넘겨줘요. 그 피질에는 뭐가 있냐면 피질에는 뭐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그리고 뭐 베로니케 영역도 있고 수많은 이제 영역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겨준다. 그럼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연산이 되겠죠. 연산되면은 레이어층에서 이 피질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피질 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질 연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의미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아니 그렇잖아. 피질 기둥이 있고 피질 기둥이 모여 있으면 그 피질 연합이 있을 거고. 근데 이 시상에서 받은 정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네. 테러머스 쪽으로 시상 쪽으로 여기 시각 정보란지 청각 정보란지 촉각 정보잖아. 이걸 받아요. 받은 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시각 피질이란지 청각 피질이란지 브로카란지 이런 쪽으로 넘겨요. 정보를. 여기는 각각의 그 피질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러면 이 피질들이 어차피 뇌로 구성되잖아. 이렇게 뇌로 구성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그 피질망이 있을 거 아니야. 연합 피질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연합 피질망에 그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경세포들이. 이 신경세포들이 전기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전기값이 일정한 펄스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 돼요. 패턴이 되면은 그 패턴이 뭘로 만들어지냐? 그 패턴의 강도가 크면은 이미지로 형성돼요. 패턴이 강하지만 이미지로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이미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누구나가. 그리고 이미지 상상된 것을 언어화하기도 하고. 근데 이미지로 상상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감각 정보잖아요. 어차피 뉴런이란 게 감각 정보거든요. 그 뉴런 감각 정보를 언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에서 눈도 있고 청각도 있고 손 있잖아. 그 촉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잖아. 이 시각 정보를 테러머스 시상, 예,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 예. 뇌 중계소라고 하거든요. 일로 모인다고 이 정보들이 정보 모인 것을 각각의 피질에다가 넘겨준다고. 그러면 각각의 피질에 넘겨주면 그 피질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질 기둥들의 역할들이 하나의 그 피질 연합이 되잖아요. 어차피 머릿속에 뇌가 있으니까 아니 뇌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신경세포들이 모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여기에 연합피질망이 생기겠지. 그 연합피질망이 생긴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정보지. 그게 이제 사람은 이게 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 여기에 그 시냅스로 해가지고 그 축삭 있고 축삭 엑손이라고 있고 덴트로아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수상돌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축삭을 해가지고 보낸다고 화학 신호를. 그러면 이제 수상돌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기가 된다고. 전기 펄스가 되죠. 예, 그러면 인계치가 넘어가지게 되면 그 뉴런 값이 이제 펄스가 되고 말이죠. 그 펄스가 되면 그게 뭐예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수많은 뉴런들의 그 정보들이 여기 세포들이 있잖아요. 예, 그 세포들이 의미망을 형성할 거네요. 연합 피질이니까 피질들이 모였으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피질들이 모여서 하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패턴이 되지. 펄스 값이 되니까 이미지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미지 사고를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렵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여기에요. 예, 거의 그게 이거라고요. 이게 확장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 확장 해석에 여기에는 그 뭐 레이어들 있잖아. 요것들은 레이어라고 있잖아. 요것들은 그래 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질. 레이어보다 블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요건 피질이라고 보겠다. 피질 기둥. 그 피질 기둥들이 모여가지고 내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게 왜 트랜스포머가 왜 여기가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왜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지? 그러면 다 설명해 드렸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아니, 그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그 포커싱이 뭐였냐면은 왜 트랜스포머가 신경망인가요? 피질 피질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피질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망이죠. 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예. 뇌에 있는 이런 피질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경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좀 낯설긴 하죠. 그래서 요게 비전형까지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아니 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레이어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이어층은 이거예요. 요거 이런 거. 예. 피질 기둥에도 레이어가 있잖아요. 뭐 표면층도 있고 묘사층도 있고 맥락층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층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에 여기에도 레이어에도 뭐가 있냐면 다 여기도 그 신경세포가 있어요. 여기도 뉴런이 있다고 뉴런 이렇게 뉴런. 여기도 신경세포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신경세포, 예, 맨 아래에 신경세포 이게 이 위에는 신경세포들이 다 이어져요. 예, 이어진 다음에 여기 맨 아래 여기서 이쪽 피질 기둥 여기 피질 1 기둥 여기 피질 2 기둥 여기도 다 레이어가 있죠. 예, 레이어에 있는 그 애는 다 신경세포가 있고요. 신경세포가 또 내려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최종 신경세포와 여기에 최종 신경세포 얘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게 피질 기둥들이 모였으니까 여기가 피질 연합이 돼요. 피질 기둥들이 모인 게 피질 연합인 거고 피질 연합들이 모이되면 당연히 여기가
세포들이 있으니까 이게 세포는 전기 신호거든요. 인계치를 넘어가면 펄스 값이 발생합니다. 그 펄스 값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진동이 울리죠. 예, 울리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뭐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게 이미지. 그 이미지가 됐으면 뭐예요? 그것도 언어화하는 거죠.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고 그냥 감각적인 느낌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 언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언어화는 내가 언어화는 나중에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네, 여기에 차원 확장하고 비선형 활성화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언어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는 해요. 왜냐면 처음에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세포가 감각이거든요. 예. 신경세포가 감각이에요. 그 감각 정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피질을 통해 가지고 피질의 그 시상을 통해 가지고 그 감각 정보가 모이잖아요. 예, 모인 것을 각각의 피질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피질들이 모인 게 음이망이 되는 거죠. 피질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생겨요. 음이 공간이 생긴다. 예, 감각이 보니까 음이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오냐면 이미지가 형성되죠.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세포는 이제 전기 신호잖아요.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인계치를 넘어가면 펄스 값이 만들어지고 그 펄스 값이 이미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미지로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림이 만들어져요. 누구나가 만들어져요. 저는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생각을 좀 빨리 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미지는 누구나 만들어지잖아. 상상할 적에 여러분들 뭐 다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 언어화 되는 거죠. 예, 언어화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거 이야기하냐면 감각, 공간, 이미지, 그다음에 언어화 요 프로세스를 좀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마다 그 능력이 좀 다르죠. 같은 이 세포가 있고 같은 청각과 뭐 시각과 후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의 어떤 그 능력치는 다릅니다. 그렇죠? 활성화치는 다르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감각 있고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언어 되는 거. 이건 그래서 누구나 이미지 사고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요. 단지 활성화 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미지 사고가 좀 뭐 20% 정도만 활성됐고 어떤 분들은 언어적 사고가 20%만 활성화됐고 어떤 분은 언어적 사고가 80%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분은 이미지 사고가 80% 활성화되어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50%는 이미지 사고고 어떤 분은 언어적 사고는 50%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건 능력치는. 이건 뭐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근데 다름이 아니라 그 특히 그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에만 포함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미지 사고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이미지 그 활성화에 대한 강도가 좀 다를 뿐인 거지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그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미지 사고가 좀 강하신 분은 그 예를 들어서 그 TV 방송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적에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적에 문장으로 뭐 예를 들어서 TV에 뉴스를 본다고 봐봐요. 뉴스.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프롬프트 앞에 그게 있잖아요.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읽는 거잖아. 그치? 그 읽은 거를 그냥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문어체를 말을 하죠. 문어체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들을 때 어떻게 듣는 분들이 계시냐면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어차피 아나운서가 문장 프롬프트에
있는 문장을 보고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장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서술어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문장 말고 그 단어로만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어로만 딱딱 들려. 근데 단어로만 들리면서 그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파동이 돼요. 이렇게 파동이 돼요. 그럼 단어가 파동이 되면은 단어가 연상이 돼요. 그러면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사고가 좀 강하신 분들은 그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그 단어 문장 있잖아요. 단어와 문장 그것이 문장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문장으로 안 들리고 단어로만 들려요.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탁탁 꽂혀요. 틱틱틱 머릿속에 팅팅팅팅 꽂혀. 그러면 그 단어에는 그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가 청각을 통해 가지고 시상으로 들어올 거냐? 그럼 그것이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단어만 탁탁탁 꽂힙니다. 꽂혀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문장으로 이해를 해요. 그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씨 어때? 그래서 뭐 날씨가 지금 화창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단어로만 들려요. 문장으로 안 들려요. 문장으로 조합이 안 돼요. 문장이 조합을 될 때도 있죠. 이미지 사고한다고 해가지고 언어적 사고가 약한 건 저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미지 사고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어로만 들린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단어에 대한 파장 있잖아요. 이 강도, 이 의미가 이렇게 이미지로 바로 표현이 돼요. 단어들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그냥 문장으로 들려요. 그 문장으로 이해를 해요. 요게 약간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미지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하고 사고를 할 때도 약간은 차이가 있고 그 활성화의 차이가 있고 이 들을 때도 차이가 있어요. 이미지 사고자들은 단어로만 들립니다. 그냥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문장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게 분명히 뉴스에 그 아나운서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으로 만들잖아요. 어차피 그 다 대본이 있는 거잖아요. 대본에 프롬프트가 다 있는 건데 그 읽으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장으로 들려져요. 저는 문장은 안 들려요. 단어로만 들려요. 단어. 예.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꽂혀요. 어디에 꽂혀요? 이렇게 단어가 땅 여기에 꽂히고 여기에 꽂혀요.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어떤 파장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단어가 뭐가 돼요? 그게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순식간이니까 팍팍팍 넘어가긴 하죠. 어차피 단어 탁탁 꽂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간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단어로만 들려요. 그러면 명사만 들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들려요. 모든 문장이 다 들리는데 그게 이렇게 문장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문장에 있는 토큰 값으로만 들린다고. 각각의 조사하면 이렇게 들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꽂혀요. 꽂히면 그게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져요. 그림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그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사고가 좀 강하신 분들 그렇게 듣는 거고 언어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은 이 문장 그대로 듣습니다.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이미지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의 들을 때도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는 다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세포고 그 세포는 전기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를 하는데 단지 활성화 강도가 좀 다를 뿐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하튼간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트랜스포머에서도 피드포워드 MLP에 대해서 MLP의 세부 공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MLP 세부 공정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네, 차원 확장하고 차원 축소에 대해서 좀 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관계인지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비선형 활성화, 이 비선형 활성화는 이제 피질의 레이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게 좋겠다,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여기 피질 기둥, 그 다음에 피질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고, 피질 레이어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성 레이어라고 한다면 표면층, 묘사층 등등등등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네,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여러분들 좀 약간 난해하긴 하죠.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피드포워드 MLP의 세부 공정 프로세스를 좀 진행한 이유는 도대체 트랜스포머가 신경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신경망이 어디서 활용되는지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매핑 시켜드리면서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좀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